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해유록입니다. 해유록은 조선 숙종 때 신유한이 통신사의 제술관으로 일본에 다녀온 사행일록입니다. 서기 1719년 숙종 45년 4월부터 그 이듬해 1월까지 10개월간의 일기를 3권으로 나눠 썼는데 끝에는 문견 잠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719년도에 신유한은 일본에서 무엇을 보고 느꼈을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유록 신유한 지음 숙묘 44년 무술 서기 1718년 정월 일본 관백 원길종이 새로 즉위하여 대마도 태수 평방성으로 하여금 사자를 보내어 동네 외관에 와서 새 임금이 나라를 이어받았으니 예전처럼 국서를 받들고 와 이웃 간의 친목을 표시하기를 청하므로 조정에서 허락하였다. 그리하여 호저참의 홍치중을 통신정사로 시강원 보독 황선을 부사로 병조정랑 이명언을 종사관으로 삼고 어서, 예물, 사행의 요좌, 기인, 역부 등 데리고 갈 인원수는 임술련의 전례에 준하도록 하였다. 이 행차에서 세 사신은 각기 군관, 서기, 의원과 특별히 제술관 한 사람을 두었다. 선묘조로부터 통신사를 보낼 때에는 국가에서 일광산에 치제하는 전례가 있어 문신인 독축관 2명이 향축과 제의를 받들고 종사관과 같이 한 배에 타도록 하였다. 오산 차천로가 일찍이 뽑혀가 그 나라의 글을 아는 사람들에게 시와 글솜씨를 보여줌으로써 명성이 대단히 높아지자 그 나라 사람들의 기뻐하고 우러르는 바가 되었었다. 그 뒤 100여 년간은 통신사가 갈 적마다 반드시 조정 선비 중 문장에 능한 사람을 선발하여 독축관 겸 제술관이라 이름하여 일행의 글에 관한 직무를 맡게 하였었다. 임술련에 사신이 갈 때에 이르러 비로소 일광산의 치제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독축관이라 하지 않고 제술관이라 하였다. 외인들의 문자를 즐기는 취미가 근래에 더욱 왕성하여 부러워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이루었고 학사대인이라 부르면서 시와 문을 청하느라 거리가 메이고 문이 막힌다. 그들의 말에 수응하거나 우리나라 문화를 선양하는 문제를 반드시 제술관에게
책임지우게 되니 일은 번잡하고 책임이 크다. 또 사신의 마카에 있으면서 만리의 바다를 건너가 통역의 무리와 더불어 드나들며 주선하는 것이 고생 아닌 것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모두 곧 직책을 칼날이나 화살처럼 무서워하여 피해왔다. 사신으로 임명된 뒤에 정사께서 내가 글을 조금 한다는 소문을 잘못 알고 유독 나에게 제술관의 직책을 추천하려 하였다. 내가 어머니가 늙으셨고 집이 가난한 것으로서 사양하고 재주가 둔하여 막중한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는 것으로 사양하고 겁이 많고 약하여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으로 사양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이듬해 정월에 내가 비서 저장랑으로 태상시에 겸직하고 있다가 늙으신 어머니께서 병환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하직하고 영남으로 돌아와 있으면서 답답하게 벼슬하여 이름을 낼 뜻이 없었는데 사신이 마침내 내 이름으로써 아뢰어 추천하고 또 나에게 편지를 붙이기를 조야의 공론이 모두 군에게 있으니 일이 이미 어쩔 수 없게 되었소 하였다. 내가 생각해 보니 일생의 운명이 너무도 헛소문 때문에 잘못되어 이름이 남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고 조물주가 또한 기구하게 만들어 과거에 뽑힌 이래로 가진 수치와 괴로움을 갖추 겪었는데 이제 다시 죽을지 살지 모르는 바다를 건너는 행차에 몰아넣으니 이는 모두 오귀가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다시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겠는가. 이때 영남 안찰사 상공 이집이 또한 편지를 보내어 권면하며 위로하기를 국법이 매우 엄하여 직접 대궐에 호소하여 사양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하였다. 노모의 병환이 잠시 괴차되셨기로 드디어 서울에 올라가기로 뜻을 결정하였다. 3월 금음날에 토성에 들어와 사신을 만나보고 복색과 행장이 미처 준비되지 못한 것은 장차 동네에 가서 마련하기로 하였다. 곤륜 학사 최창대에게 전송하는 서를 주어주기를 청하였더니 그가 때마침 병으로 필연을 덮어둔 지 오래였다. 서가에 있는 백석 시초 한 권을 꺼내어 나에게 보이며 말하기를 이것은 10여 년에 갔던 사신이 얻어온 일동 원열한 사람의 작품인데 말이 저속스럽고 연약한 것이 많으나 비교적 성향은 있으니 군이 지금 이 사람과 상대한다면 한쪽 팔로 대적할 수 있을 것이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일동이 땅이 넓고 그 산수가 맑고 곱다 하니 반드시 재주가 높고 눈이 넓은 사람이 있을 것이네. 사관의 창수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군의 글을 구득하여 비평해보고 마치 옛날 규구의 회명에 마음속으로 복종하지 않은
한두 나라가 있었던 것과 같이 된다면 이것이 두려운 일이니 군은 낮은 언덕이어서 송백이 없으리라 하고 깔보지 말라. 즉 천편만수를 빨리 풍우처럼 휘둘러 거록의 제후들을 벌벌 떨게 할 수는 있어도 한 사람의 맹획을 신복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네 하였다. 내가 공손히 사리하기를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없어 매우 부끄럽습니다 하였다. 기해년 4월 11일 세 사신이하가 모두 대궐에 나아가 절하고 하직하였다. 제술관, 역관, 사자관 외 군관과 서기는 숙배가 없었다. 성문에 나오자 정랑 권상일과 판관 김익겸이 같은 영남 사람으로 술을 사가지고 와서 송별하였고 좌랑 김이만, 직장 강필경, 시직 홍중성이 각각 시를 지어 우의를 표하였다. 진사 이주진이 해낭과 환약을 선사하였다. 최사집이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뒤따라와 중로에서 송별하였는데 다정하기가 고륙과 같았다. 세 사신이 국서를 받들고 절월을 받아 숭례문으로 나와 관왕묘에 이르러서는 일행이 청포로 바꾸어 입었다. 이날 양재역에서 잤다. 12일 불을 미룹쓰고 판교에 이르니 광주 부윤 윤공 양내가 술과 안주를 가지고 사관으로 와서 전송하였다. 저녁에 용인에서 자면서 현감 홍중진과 더불어 밤이 깊도록 이야기하였다. 13일 죽산에서 잤다. 14일 숭선에서 잤다. 밤에 강자청과 더불어 한 방에서 자면서 촛불 밑에서 두어 편의 시를 지어 스스로 위안하였다. 자청도 또한 부모를 떠나 멀리 와 있으므로 답답하고 마음이 상하는지 시에 슬픈 말이 많았다. 15일 충주에 당도했는데 해가 겨우 점심때였다. 사신이 운을 부르면서 나와 서기로 하여금 각자 율시를 짓게 하였는데 성여필이 가장 빠르게 하였고 군관 정후교도 또한 시명이 있는 사람이었다. 옛 친구 이생 보윤이 누암으로부터 와서 만나 조용히 이야기하였다. 저물녘에 성서에 나가 이산 이발의 우소를 방문하였다. 16일 안보역에서 잤다. 17일 비를 맞으면서 조령에 오르는데 잿길이 진흙이어서 말발굽이 빠짐으로 가기가 매우 힘들었다. 고개 위에 초사를 설치하여 일행의 말 갈아타는 처소로 하였다. 나는 곧 김천의 역마를 타고 가 저녁에
문경에서 잤다. 18일. 이른 아침에 먼저 달려 유곡역에 도착하니 선산부사 송요경이 지대하기 위하여 왔다. 본래 나와 친분이 있었으므로 만나자 매우 반기며 수고한다고 위로하였다. 첨지 조귀한도 와서 기다리다가 작별 인사를 하였다. 밥 먹은 뒤에 사신의 행차가 장차 용궁으로 출발하려던 참이다. 의례 좌도 여러 고을을 경유하여 가면 열흘 만에 부산에 도착한다. 나는 집이 고령이기 때문에 이미 지름길로 가서 근친하고 바로 부산의 바람 기다리는 곳으로 갈 것을 청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길이 나뉘었다. 함창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 상주 연당에서 잤다. 19일. 아침에 처사 이만부를 찾아 잠깐 이야기하였다. 저녁에 계룡에서 잤다. 20일. 부상역에서 점심을 먹었다. 외종형 김효백을 만났는데 고령 우리 집에 들렀다가 화령으로 가는 길이라 했다. 집안의 근일 소식을 듣고 나니 위안이 되었다. 저녁에 성주에서 잤다. 21일. 집에 도착하여 10여일을 머물면서 대략 행장을 준비하는데 추수 이후 세홍이 와서 세의가 있어 잠옷 후하게 돌봐주었다. 5월 7일. 아침에 비 오다가 늦게 갰다. 나는 드디어 표정을 환하게 짓고 웃으면서 노목께 하직 인사를 드렸다. 역마를 타고 나오자 어린 것이 영문도 모르고 나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우는데 말로써 달래기가 몹시 어려웠다. 저녁에 현풍에서 잤다. 8일. 창녕을 지나가는 길에 종제 유억을 만났는데 영덕 고향에서 동네까지 갔다가 또 나를 만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라 했다. 한 차례 위연히 탄식하고 길 옆에 앉아 이야기하다가 작별하였다. 저녁에 영산에서 잤다. 9일. 밀양에 도착하여 부사 이공정영을 찾아가 보았다. 연당에다 거처를 정하고 읍내에 있는 친구들과 회포를 풀었다. 이틀을 머물면서 선산에 성묘하고 고향 친구들을 두루 만났는데 모두 연나라 노래를 부르며 멀리 이별하는 기색이 있었다. 데리고 가던 종이 제 어머니의 상사를 듣고 돌아가는데 정황이 매우 참담하였다. 편지를 써서 집에 붙이고 진호를 바로 뒤쫓아오게 하였다. 12일. 무훌역에서 점심을 먹었다. 초저녁에 양산에 도착하니 주수 황찬이 나와 구정을 이야기하였다. 13일. 일찍이 출발하여 부산에 도착하였다. 좌수사 신공명인이
객사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새 사신이 흑단령을 갖추어 입고 수사와 마주 앉고 일행의 원영 및 군관, 서기가 차례로 좌석을 정하여 화상 대찬을 받았다. 사신이 내가 도착한 것을 듣고 곧 공복을 갖추고 들어와 참석하게 하므로 또한 자리에 들어가 접대를 받았다. 보니 경주, 동래, 밀양, 고을 기생들이 음악에 맞추어 번갈아 춤을 추었다. 집이 떠나갈 듯한 웅장한 음악 소리에 많은 구경꾼이 성 안을 가득 메웠다. 밤중이 되어서야 파하고 성 밖 민가에서 유숙하였다. 15일 새벽에 객사에 나아가 망권리에 참여하였다. 17일 진호가 고령으로부터 나의 의롱을 가지고 왔는데 사철 의복을 헤아려 보니 부족할 염려가 있었다. 급히 명주와 모시를 사서 밀양서 온 한 기생을 머물게 하고 배 떠나기 전까지 바느질 하도록 하였다. 18일 날이 갰다. 이날은 바로 예조에서 택일한 배를 타기 좋은 날이었다. 사신이 어떤 일로 봉기하여 아직 회하를 받지 못하였고 또한 남풍이 가로막고 있어서 비록 바다를 건널 수는 없었으나 바다를 개통할 배를 시험하는 전례가 있었다. 조반 먹은 후에 새 사신이 용정을 받들고 절월과 고취를 갖추되 하나하나 일본에 들어가는 의식과 같이 하여 배 위 타루에 올라가 장막을 걷고 앉았으며 모든 요속도 다 나와 따랐다. 나는 최근의 전례를 적용받아 정사의 배로 들어갔다. 항구에서 일시에 돛을 올려 20리쯤 가 대양의 어구에 이르렀다. 노를 저어 배를 전진시키려 했으나 역풍이 일고 물결이 새어 전진하지 못하고 그쳤다가 일제히 전령도에 정박하였다. 이날 하늘빛과 수면의 만경이 맑고 푸르러 멀리 바라보니 대마도의 모든 산이 역력히 눈에 보였다. 한참 있다가 한 줄기 붉은 구름이 동남쪽에서 일어나 차차 뭉쳤다 퍼졌다 하여 일산도 같고 둑도 같고 깃발도 같고 장막도 같아 뭉게뭉게하여 온갖 아리따운 태도를 지었다. 뱃사공들이 기뻐하여 웃으며 말하기를 해신이 상서를 아뢰는 것입니다 하였다. 사신이 잇따라 자리를 옮겨 폭으로 내려가고 다른 사람들은 바윗돌 사이에 여기저기 앉아 점심과 술을 먹었는데 일행이 취하고 배부르게 먹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내가 배 위에서 두 자미에 백제성에서 배를 띄우다 라는 시 42운을 차하였는데 모두 복고로 지은 것이어서 말이 어긋난 것이 많았다. 숙소에 가서 써서 사상 각하에게 드렸다. 시에 이르기를
복례섬 구름 깊은 곳이오. 부상 바다 해 뜨는 모퉁이네. 이번 길이 원래 운명에 있는데 무슨 일로 슬픔을 견디지 못하는고. 퉁소와 북소리에 악어와 자라가 달아나고 날리는 깃발에 해오리와 오리가 놀랜다. 늘어선 조그마한 섬들은 삼삼하게 보이고 더운 악기는 거칠게 살결을 침범하네. 돛대는 교인의 비단을 스치고 장대에는 한여의 구슬을 달았네. 술자리는 서늘한 데를 따르고 시 쓰는 먹은 말랐던 것을 씻네. 더운 볕은 어디로 갔는지 부드러운 바람은 암담하여 없는 듯 몸은 괴롭게 외물에 불임이 되나. 정신은 상쾌하여 마음조차 즐거워라. 멀리 바라보니 하늘 땅이 연했고 크게 삼키려니 산과 물이 걱정이네. 멀리 노는 수건을 푸나 고상한 처신이 곧 평탄한 길이지. 경을 치던 사람 바다로 들어갔고 뗏목을 탄 손 되게 사신가네. 옛 현이는 두 개의 커다란 눈을 가졌거늘 우리의 돈은 한 개의 미약한 몸이여라. 씻은 머리털은 아침 볕에 말리고 붓은 항해로 적시리 바람 구름에 꾸짖으며 들어가고 은하스에 그물을 펼치리라. 바다 귀신이 명령을 듣고 오랑캐 왕이 절할 줄 알리. 안기생의 자취가 아득하고 서복의 무덤에 풀이 우거졌으리. 자유롭게 마음 먹었다 토했다. 어찌 기운 답답하고 불평하랴. 검은고를 울리며 양곡에 앉았고 칼을 퉁기며 하늘에 기대네. 신통한 약은 삼지초요. 신선의 지팡이는 9마디 창포로다. 황홀하여 붉은 봉황을 탄 것 같고 미친 듯이 해를 잡아 맬까 하네. 장한 노름은 이제나 예나 호탕한 읍조림은 새벽에서 저녁까지. 내가 본디 초야에서 났으나 기자의 나라에 선비임이 즐겁다. 이름이 어찌 과거의 장원이랴. 벼슬이 이내 뱁새의 날개처럼 외롭네. 노바는 못쓸 제목이 없고 변화는 발 베었다. 다행히 소생도 되었다. 이게 모두 은혜와 사랑을 입은 것이니 지혜롭고 어리석음을 말하지 말자. 한 형주를 아는 자리에서 칭찬해 주었으며 안연을 주조해낸 풀무에 감격하네. 정월은 공이 지금 받들었고 주머니 쏜 것은 내가 감히 속이리. 조그마한 글재주로 수원이 되었으니 천리마의 꼬리에 붙어 긴 길을 달리리. 여화에서 처음 입직을 그만두고 하의로 다시 선비에 끼었네. 시서로 오랑캐를 가르치겠고
집은 강호에 남겨두었네. 한 돛대를 아침에 띄우면 삼신산을 저녁에 넘을 수 있으리. 멀리 멀리 딴 고장을 지나 차례차례 이름난 곳 찾으리. 쇠락하게 정신나는 구경하며 날고 뛰어 웅장했던 뜻에 맞추리. 떠날 채는 골짜기에서 나오는 꾀꼬리에게 부끄러우나 돌아가면 오동에 깃드는 봉황이 되려네. 부를 지어서 민과 촉을 놀래게 할 것이요, 시를 지어서 낙빈왕 노조린을 비웃으리. 나를 축혀 올려 하늘에 날게 하였고 발탁하여 진흙 씻어주었네. 관을 쌓음에 황금이 귀중하고 연성의 흰 옥이 특수하네. 구름을 나는 천리의 곡이요, 달을 보고 길게 우는 오화마로다. 감사한 호의는 배를 풀어 갚겠으며 즐거운 마음은 장단을 치며 노래하네. 풍파는 하늘이 편리를 줄 것이며 행차는 왕의 무령이 보호하리. 취중에 지어 두서가 없으나 섬계의 등지를 낭비하리. 돛을 멈추고 노래하며 휘파람 불어 애오라지 기구한 신세 타령 하려는 것이네. 하였다. 이 뒤로부터 연일 숙소에 있었는데 바닷가의 더운 도끼가 옷과 이불에 가득하였다. 남풍이 뱃길을 막아 객회가 번뇌스러웠다. 때로 새 서기들과 모여 앉아 술을 마시며 시를 지었다. 성여필은 운을 부르기만 하면 즉시 지어 더러는 수십 운이 되기도 하여 바르기가 마치 북채로 북을 치면 소리 나듯 하였다. 시는 모두 산초이어서 기록하지 않기로 하였다. 사면거사 김창흡이 나에게 보낸 시가 설악으로부터 인편을 통해 전해왔다. 그 시에 이르기를 명성은 남도로부터요, 발과 눈은 또 동해로 가네. 천지는 동남이 기울었고 문장은 구런 송옥의 후계로다. 돛대를 날리던 사각락이요, 붓을 휘두르던 목현허로다. 장차 용궁 속에 병라동의 글이 유전됨을 보리. 하였다. 이분은 나와 평생에 한 번 안면이 있는데 내가 쓴 병라동 사초를 보고 칭찬하여 사부에 옛사람의 기풍이 있다 하고 서문을 붙여 돌려보냈었다. 지금 산중에 살면서 내가 먼 길을 가는 것을 생각하여 글을 보냈으니 참으로 감사하다. 6월 1일 날이 갰다. 새벽에 망골리에 참석하였다. 이날 사신이 수역관에 관한 일로 봉계한 때문에 떠날 길이 또 더욱 늦어지게 되었다. 동래부의 예방 아전이 나에게 기풍제를 지내야 한다고 고하고
나를 받아 준비하기를 청하였다. 대개 전부터 사신이 갈 때마다 모두 기풍제가 있었는데 재물, 의패는 본부에서 거행하고 충문을 짓는 것과 제사를 지내는 등의 일은 모두 제술관이 관장한다는 것이다. 내가 곧 사신에게 여쭈어 이달 6일로 정하였다. 6일 영가대에서 해신에게 기도하니 전례에 따른 것이다. 대는 부산선 서쪽 큰 바다 위에 있었다. 높은 언덕이 10여 길인데 웅장한 각이 공중에 솟아 있었다. 누선을 내려다보니 절모, 고각, 자리, 장막 등 무릇 사신 행차에 따른 기구와 복장의 성대한 것이 총총히 그 밑에 빙 둘러 서 있는 모습이 울련하여 마치 무성한 숲과 같았다. 날이 이미 정해지자 부산진 절제사 최진추가 대낙수바지 한 복판에 단을 설치하였는데 단의 높이는 4자이고 사방 넓이는 6자이었다. 3층 계단 3개를 쌓아 흰 모래로 깔고 푸른 잔디로 입혔다. 위에 신위를 설치하고 단 아래 모난 다방에는 4곳에 상과 자리를 설치하여 술병 씻는 자리, 잔 씻는 자리, 음복하는 자리, 위판 쓰는 자리를 만들었다. 또 그 아래 깨끗한 언덕 경사진대에는 사다리를 연달아 펀펀하게 만들어 삼원관에 절할 자리를 만들 때 서양으로 하고 그 옆에는 반열에 참석한 당상역관 이하 재원이 절할 자리를 만들 때 모두 북향으로 하고 가운데 상자리, 물동이, 세수그릇, 수건을 배치할 2군데를 만들어 헌관과 집사의 손 씻는 자리를 하고 또 그 밖에다 장막을 쳐 문을 만들어 문에는 새 헌관에 작은 좌석을 놓고 좌석 뒤에는 모든 집사의 자리를 차등 일개에 설치하였는데 혹은 겹으로 혹은 호트로 하였다. 일전에 헌관이 종례의 의식에 의하여 모든 집사에는 일을 맡기는데 나는 찬축과 독축으로 전사관을 겸하였다. 서판, 집례, 제랑, 축사, 집준, 찬알자, 좌우 노창, 관세위, 각각 사자관이나 역관 등 공복 입은 사람으로 나누어 정하였다. 모든 군관들은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예법에 구애되어 반열에 끼이지 못하였다. 서기, 의원은 각각 그 입은 옷 그대로 당상역관을 따라 들어와 참여하였다. 이미 여러 사람이 집합되자 맹세하기를 6배의 사람들아, 이 행차에 대하여 신명에게 명을 청하려 한다. 지금 관직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하 창든 사람, 서리, 하인, 뱃사람 등 제사에 참여하고 앉는 것을 물론하고 무릇 우리 배를 같이 타고 일본에 가는 사람도 각각 2일 동안 경계하고 1일 동안 목욕 재개하되 술, 담배를 끊고 고기, 파,
마늘 등을 먹지 않고 풍류를 듣지 않으며 감히 사사로이 히히덕거리거나 초상에 가거나 문병하지 말고 밤낮으로 반드시 깨끗하게 하여 제사일을 성취토록 하라. 맹세대로 하지 않으면 해를 가리키며 증명하리라 하였다. 이날 저녁부터 전사관이 여러 집사들을 거느리고 단에 가서 의식을 익히고 인하여 영가대에서 합숙하여 재개하였다. 이튿날 아침에 대옆 작은 집에 앉아서 기구 씻는 것을 보았다. 동네 부사 서명연이 아전을 보내어 제구를 가져왔는데 자리, 장막, 등촉, 기물들 모두 새 것으로 했다. 제수는 오례위에 의하여 입살, 찹쌀, 기장쌀, 핏쌀 각 5대, 미나리, 김치, 무김치, 정구지김치, 죽순김치, 사슴젓, 생선젓, 식혜 각 2대, 녹포, 어포 각 10가닥, 대추, 밤, 개암, 잣, 호두 각 2대, 화갱 3그릇, 예제 3동이, 밀회 1쌍, 용촉 30자루였고 흰 모시 패백 12자는 광주리에 담았다. 오직 보괴, 작, 변두를 미처 갖추지 못했으므로 밥은 큰 화작이 사발에 담고 김치, 젓, 국은 중사발에 담고 포와 과실은 백자 접시에 담고 술잔은 중사발과 같으면서 조금 작은 것 4개로 하고 양, 돛은 칠한 나무그릇 2개에 담았다. 5일 새벽에 향, 충문, 위판을 영가대에 봉안해 놓고 저녁 내에 제수를 만들고 기구를 챙겼다. 6일 자시 초각에 전사관이 재랑, 축사와 더불어 단에 올라가 진설하고 당 상역관 3인이 관대를 갖추고 가서 헌관을 청하여 조심스럽게 장문 밖으로 나왔다. 전사관 이하 집사 및 참석한 전원이 각각 차서에 따라 바깥자리에 앉았는데 모두 흑단령 검은 사모에 은띠를 메고 오직 삼석이와 의원은 갓을 쓰고 유의에 유대를 띄었다. 축시 초에 집례가 찬알, 노창과 더불어 먼저 들어가 4번 절하였다. 알자가 초혼관을 인도하여 들어가 진설을 살펴보았고 대축이 위판을 받들어 탁자 위에 갖다 놓자 서판관이 조심스럽게 붓을 잡아 대해신위라 쓰고는 초혼관을 인도하여 봉심한 뒤 대축이 위판을 신좌 위에 봉안하고 헌관은 다시 문 밖으로 나왔다. 여러 집사로 하여금 들어간 자리에 나아가 북쪽을 향하여 4번 절한 뒤에 손 씻고 각각 일을 보게 하고 알자가 나와서 새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가 자리에 나아가 4번 절하되 서쪽으로 향하고 참석한 전원이 또한 따라 들어가 북으로 향하여 4번 절하였다.
절이 끝나자 전패례를 행하는데 알자가 초혼관을 인도하여 손 씻고 남쪽 계단으로 올라가 꿇어 앉아 향을 올리고 대축이 패백 광주리를 들이자 헌관이 받아서 올리고 엎드렸다 일어나 동쪽 계단으로 내려와 헌관 자리로 돌아왔다. 초헐례를 행하는데 인도하여 손 씻는 것을 처음과 같이 하고 준소에 나아가 잔을 살폈으며 제랑 이하가 잔을 들고 따라가 쉰이 앞에 가서 받들어 올렸다. 헌관이 조금 물러나 꿇어앉자 대축이 총헌관의 왼편에서 축문을 읽었다. 그 축문에 이르기를 유세차 기해 6월 이민삭 초 6일 정미에 통신정사 절충장군 행용 양위 부호군 지제교 홍치중 부사 건공장군 행용 양위 부호군 황선 종사관 어모장군 행용 양위 부사직 지제교 이명언은 삼가 맑은 술과 약간의 재물을 마련하여 공경히 대해의 신명에게 제사드리나이다. 생각컨대 거룩한 바다가 땅덩이를 팔방으로 둘러싸고 있나이다. 넓고 넓은 동해는 인방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계림을 둘러싸고 압로까지 미쳐 우리 강토를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임금이 조심스럽고 현명하여 빌기를 정성껏 하심으로 신이 감응하여 힘껏 복을 내리시니 마치 소리하면 메아리 치듯 하여 사람들이 편안히 살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인 저희들이 사신의 직책을 받아 어디로 가는가 하면 동으로 일본에 갑니다. 일본은 인만리 길인데 바다 밖의 오랑캐 땅입니다. 저 날뛰고 교활한 것들을 회유시켜 평화로이 좋게 하려면 지금까지 100년 동안 사신이 자주 왕래하였습니다. 왕이 친히 국서를 주시고 신에게 명하여 패백을 보내셨는데 용절이 빛나고 표둑이 번쩍거리며 일산도 있고 창도 있으며 양식도 있고 의복도 구비되어 그 거동이 엄숙하고 활락하니 우리 임금의 광령이옵니다. 어제 대궐을 하직하고 지금 바닷가에 당도했는데 바다 물결은 산과 같고 오랑캐 땅 연기는 눈을 가립니다. 경인일 좋은 날에 가보려고 바다에 나서니 500이나 되는 인원이요 6척의 배가 일렁거렸소. 문관도 있고 무관도 있으며 서리도 있고 하인도 있는데 모두들 왕의 명이니 감히 서둘지 않겠느냐 하여 더운 바다를 넘어가 조정의 위험을 펴기로 하였소. 두려운 바닷길이 하늘가까지 넓고 아득한데 눈 멀고 놀랜 바람이 경각간도 헤아리기 어렵지만 어찌 감히 제 몸을 아끼겠습니까? 이 받들고 온 규장을 보소서. 이 규장을 높이 받들고 오니 신은 자세히 살피소서. 나라가 이웃과 평화로우면 신도 또한 경사로울 것입니다. 이에
박한 잼을 차려놓고 모두 정성껏 비오니 신이여 반드시 훤하게 살펴보고 차분히 옆에 있어주며 은혜를 내리고 민망히 여겨 우리를 잘 가도록 빨리 바람하게 명령한 뒤 아름다운 상서를 내려주어 편리한 바람 따라가고 사납고 지친 바람 없게 하면 고래가 두려워하고 악어가 도망갈 것입니다. 개수나무 구름 돛으로 순식간에 건너가면 왕의 위엄을 떨치게 되고 나라의 신의를 펴게 될 것이요. 예가 끝나고 일이 잘 되어 날짜를 손꼽아 돌아가면 신과 사람이 서로 크게 기뻐 복록이 번창하리라. 이 행차의 일이 잘 된 것을 어디선들 있겠습니까? 살진 희생과 맑은 술잔에 제수가 향기롭습니다. 강림하여 흠향하시고 신령의 감흥이 나타나기를 공손히 바라나이다. 상향 하였다. 읽기를 마치자 초원관이 내려왔다. 아헌과 종언을 하였다. 손 씻는 것과 오르고 내리는 것은 모두 처음과 같이 하였다. 음복례를 행하는데 알자가 초혼관을 인도하여 음복하는 자리에 나아가자 대축이 술잔을 들고 제랑이 포를 들어 올렸다. 헌관이 마시기를 마치고 포를 받아 내려와서 4번 절하였다. 대축이 서쪽 계단을 올라가 철상하였다. 헌관이 망예 위에 나아가자 대축은 충문과 패백을 받들고 제랑은 양, 돛, 기장밥, 피밥을 받들고 배를 타고 바다를 두얼이 남짓 나아가 물에 띄우고 돌아와 단 남쪽 절하는 자리로 가서 여러 집사들과 더불어 4번 절하였다. 예가 끝나자 불을 받들어 위판을 불사르고 나서 파하였다. 이날 새벽에 하늘이 맑고 구름이 없어 별과 은하수가 찬란했고 등불과 장막이 선명하여 바다 산과 더불어 아름다움을 다투었다. 굽어보고 우러르며 듣고 보는 사이에 황홀하고 신이 엄숙히 강림하는 것 같았다. 뱃사람들이 손을 모아 축하하기를 오늘 제사는 신이 취하고 배불렀다. 군자가 기도하였으니 좋은 상서가 응하였다. 하였다. 정사 상공이 율시 한 편을 지어 나에게 보이기를 엄숙하게 제단이 고요하고 겹겹으로 장막이 선명하네. 향기로운 제물이 깨끗하고 오르고 내리는 예절은 어김이 없었네. 사신직책을 잘 하는지 부끄러운데 어찌 내가 수고하기를 꺼려할까. 조그마한 마음을 오히려 다짐할 수 있으니 애오라지 신과 하늘을 감동시키고 싶네. 하였는데 내가 차분하여 세 편으로 화답하기를 새벽 장막에 향연기 고요하고 사신의 배에
상서로운 빛이 선명하다. 멀리 용왕을 춤추게 하고 깊숙이 악어의 방해를 내치었네. 바다의 고요함은 우리 임금이 어지러서이고 이웃나라의 화치는 사신이 어지러서이네. 정성에 신이 이미 감동되었으니 오랑캐도 같은 하늘을 이고 사네. 띄운 희생은 모모인 듯하고 기장밥 비밥이 또한 향기롭네. 물빛은 이리저리 아름답게 보이고 바람결은 제 허물을 반성하는 듯 남으로 가는 한 나라 사신이 멀리 갔고 동으로 번지는 하나라 임금의 어진 덕이로세. 신명의 힘을 함께 입어 해 돋는 하늘에 돛대를 날리리. 높이 읊조리던 용은 밤에 잠자고 준 교인의 굿을 곱기도 하다. 자라 사는 먼 태도가 더 좋고 거친 파도 옛 버릇을 고쳤네. 행차는 별을 범한 손과 같고 명성은 시 외던 어진 사신이여라. 기쁘도다. 숲속의 새이던 내가 바람탄 대붕과 함께 하늘을 나는 듯 하였다. 15일 겠다. 새벽에 망골리에 참석하였다. 마주 봉행 평진장과 재판 평진치와 도선주 원의 등이 기풍제를 지난 날부터 배를 두모포에 옮겨대고 같이 바람길을 기다렸다. 17일 잠깐 동풍이 있었는데 살살 불어 새지 않았다. 외인들이 그것을 기란 징조라 하여 사신의 고해에 오며 행장을 정돈하여 기다리게 하였다. 19일 또 통사를 보내어 수역관에게 말하기를 내일 새벽에는 반드시 좋은 바람이 있을 것이니 배와 행장을 단속해 두었다가 첫 새벽에 출발하기로 합시다. 하였다. 사신이 드디어 발선하는 장계를 써서 역사에게 전하고 일행의 위아래 사람들도 모두 집에 편지를 써서 붙였으며 의장이며 온갖 것은 모두 배 위에 실었다. 내가 타고 온 역마도 내가 배에 오르기를 기다렸다가 돌아가는데 마부가 나의 행장을 한국까지 운반해 놓고 말하기를 부디 잘 다녀오십시오. 다시 이 말을 가지고 영접하러 오겠습니다. 하고는 울어서 눈물이 옷깃을 적셨다. 인정이 이런 경우에 당하여서는 고륙 지친으로 하여금 부두 위에서 보게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